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노선 지하철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싸우는 일명 로드레이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덴버에선 로드레이지 때문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수천 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메이플 시럽 용기 등에 넣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한 30대 한인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인상이 15개월 만에 멈춘 것인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소식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인상돼서 당시 제로 수준에서 현재 5%에서 5.25%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만만하게 조절한다 해도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차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지표들을 살필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건 역시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면서 연준 목표치인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The median projection in the SEP for total PCE inflation is 3.2% this year.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5.6%로 제시를 했는데 5.6%라는 건 기준금리를 5.5에서 5.75% 구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2번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라서 오늘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는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특히 연내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위원은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펙 대학이 유권자 1929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에게 5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조사 결과인 56%에서 3%포인트만 하락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실시됐습니다. 때문에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화당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젯밤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 열차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젯밤 8시경 브루클린 제2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 간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언쟁 끝에 주먹 다짐이 시작됐고 끝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남성 중 한 명이 상대방인 36세 데빅터 퀴드라고의 가슴에 칼을 찌르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뉴욕시경은 사망한 남성이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향하던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다는 증언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녹화된 휴대폰 영상을 감식 중에 있습니다. 녹화된 현장 영상에는 용의자 조던 윌리엄이 사망한 퀴드라고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성 승객을 괴롭히자 싸움이 촉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퀴드라고가 멀시 애비뉴 역에서 비틀거리며 내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윌리엄스는 현재 구금된 상태로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윌리엄스와 함께 있던 여성도 입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에 나서는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 내 강력범죄 및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20% of the time there's like somebody on the train that intimidates like the entire train. Yeah, and I wish they'd actually do something about it. So I was very alarmed and scared because oftentimes I come home in the night and it'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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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cary.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쯤 브루클린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36살로 확인된 피해 여성은 3살짜리 여아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발가발을 착용한 흑인 여성이 다가와 왜 자신을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은 30대 어머니의 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결국 어머니의 흉부와 하반신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체포했고 현재 관련된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끝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그라나다 힐스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트럭으로 인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도 두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갑니다. 결국 싸움이 끝난 듯 보이고 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를 떠납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분 만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는 25세의 스테판 롱으로 밝혀졌으며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롱은 2건의 살인 혐의로 현재 구금돼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남성이 외도한 부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1세의 남성 라미아블로는 어젯밤 한 공원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자신의 부인과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성은 숨을 거뒀으며 남성은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아블로는 현재 살인과 살인미수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어제 한인들을 노린 신종 사기에 대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안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00의 사기 피해를 입은 A씨.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음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알게 된 여성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인들로부터 댓글과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님도 4만 불 정도 할 그 사람하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장 4개를 줬었대요.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A씨는 사기범이 같은 전화번호로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 KBS 아메리카 유튜브 댓글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 이름이라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했고요. 한국으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 조카를 세워서 하라고 그래서 지능수사대에 신고를 이제 하려고. 신종 보이스피싱 활용 사기는 한국으로 송금할 때 번거로움과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만큼 두 나라 모두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FBI의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하거나 지역 경찰관서에 그 프로드, 사기 관련 신고 접수받는 곳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국내에서는 경찰청 아니면 경찰서에 사이버서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 A씨는 한국으로 보낼 돈이 사기당한 액수까지 포함해 2배로 늘어났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기범이 젊고 자신의 아들 같았다며 더 이상의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빨리 자수해서 그 젊은 사람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자수했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 의회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커런 프라이스 의원에 대한 정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LA시 의회. 정식 안건 논의에 앞서 폴 크레코리안 LA시 의장이 특별 발의안을 꺼내들었습니다. Today, I am filing a motion to begin the process for suspension of Councilmember Price. That does not presuppose an outcome in any way. But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this council have the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the best course of action should be given the pending criminal charges against our colleague. 프라이스 시의원에 대한 정직 안건이 정식 발의되면서 이제 논의는 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게 됐습니다. 크레코리안 시 의장은 표결을 앞당기기 위해 특별 회의를 개최해야 할 가능성도 시사했고 정직이 확정되면 즉시 구지구 임시 시의원을 선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오늘 프라이스 시의원이 사퇴한 시 부의장 대행도 발빠르게 선임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프라이스 시의원의 혐의는 5건의 횡령과 3건의 위증, 2건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특히 프라이스 시의원이 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직후 프라이스 시의원 아내의 컨설팅 회사가 2개의 개발 업체에 $150,000 이상을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을 시 정부와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가 공직 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라며 유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연이은 시의원들의 대형 스캔들에 여론의 평가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70대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숨진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는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올해 76살의 벨라 몬토야 할머니는 지난 9일 뇌졸중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오전 9시쯤 심장 발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관에 안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이 떠지는 등 생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인근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병원을 고소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에서 액상 대마와 마리화나를 국제 우편물로 발송해 한국 내 판매책 30대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액상 대마 약 3.8리터와 마리화나 350g을 한국에 보냈는데 메이플 시럽 용기에 액상 대마를 넣거나 커피 분말캔에 마리화나를 넣어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합류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추가됐으며 공항, 항만과 공해상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 유입 통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지난 11일 저녁 7시 10분쯤 올해 25살의 재소자 엘리샤 슈미츠가 교정시설 밖에 주차된 차량을 타고 탈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가 머물던 시설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커뮤니티 재진입 프로그램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시설은 특정 조건을 갖춘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교육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서 하루를 복역하면 교도소 수감일 1일과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슈미츠는 강도와 뺑소니 혐의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교정당국은 탈옥 사건이 발생한 교정시설에 대해 보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심사를 더 빨리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학생 비자 F1, F2, M1, M2, 교환 방문 비자 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 신분 변경 신청 I-539를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MJ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FMJ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로 생체 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며 다만 기존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둔 신청자라면 체류 신분 변경 신청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 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과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 체류 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회동도 조율되고 있는 이번 방문에선 주로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소통 채널 유지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intense and tough diplomacy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rontation or conflict, and that's what we intend for this visit.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다만 블링컨 장관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변화나 구체적 성과로 귀결되긴 어려울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마약 문제 같은 협력 사안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타이완 등 인식차가 분명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중 발표 직전 이뤄진 미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중국은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秦刚就台湾问题等中方核心关切阐明了严正立场，强调美方应予尊重，停止干涉中国内政，停止以竞争为名损害中方主权安全发展利益。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올해 초에는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출발 당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선 블링컨 장관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인 금연센터가 파더스데이를 맞아 무료 금연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금연센터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파더스데이를 맞아 시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금연 코치와 상담하고 가족들의 격려가 있다면 금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금연 보조제를 통해 흡연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연을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두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안내했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이 되는 흡연자에게는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쿠전자가 지점망 확대를 통해 서비스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쿠전자는 서부 지역 수리 접수처 확대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와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모두 8곳의 수리 접수처가 운영되는데 이곳에서는 밥솥과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쿠쿠전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다며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수리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리 기간은 접수 후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향후에는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쿠전자는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도 수리 접수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